그러니까 출력을 하기 전에 용지 설정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고, 인쇄를 하기 앞서서 인쇄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인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 인쇄됨.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개선 작업 시트 같은 경우는 요게 한 페이지로 인쇄가 되느냐, 제가 파일에 인쇄에 들어가서 볼게요. 파일에 인쇄 들어가서 보니까 좀 옆에가 잘려서 나오죠. 요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세로 방향 같은 가로 방향으로 바뀌는가 하면 이제 들어가긴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 말고 나는 세로 방향으로 꼭 해야 되겠어. 세로 방향으로 꼭 해야 되는데 잘린다. 그랬을 때 요걸 갖다 좀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한 장에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인쇄하면서도 한 장 안에 다 들어오게 하고 싶어. 그게 바로 뭐냐면, 자,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에서 이제 단추가 있죠. 페이지 설정에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용지 방향 세로로 놓고 바로 자동 맞춤이죠. 그럼 한 장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 현재 시트에 있는 내용이 한 장 안에 다 조절돼가지고 들어간다는 소리죠. 확인 누르고 제가 파일 탭에 인쇄 가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되었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가 살짝 잘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탭에서 요 설정을 해주시면은 일단 현재 시트에 있는 내용이 한 장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서 인쇄가 된다는 소리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이죠.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한 거죠. 1로 지정해 놓으니까 이렇게 자동 맞춤이 돼가지고 한 장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인쇄 배열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인쇄를 갖다가 확대 인쇄를 할 수도 있고 축소해서 인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에서 400%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400까지, 최소 10%까지로 이렇게 설정해서 인쇄, 즉 400%까지 인쇄, 확대해서 인쇄 가능하고, 반대로 10%로 축소해서 최소 10%까지 축소해서 인쇄할 수 있다는 소리죠. 바로 어디서? 여기서요. 획득 축소 배율이 이제 여기서 최소 10%, 최대 400까지 이제 배율을 설정해서 인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500을 했다. 배율을 500으로 설정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수는 10과 400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인쇄 배율을 갖다가 400으로 설정하고 확인 누르고 파일에 인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인쇄가 된 거죠. 4배로 확대가 돼가지고 400%니까, 그죠? 그리고 반대로 축소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축소는 이렇게 10%로 축소를 해볼게요. 10% 축소하고 확인 누르고 파일 탭에 인쇄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정말 10%로 엄청 작게 축소가 되었죠. 되게 조그맣게, 그죠?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은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설정한다 라고 나와있죠. 자,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열었어요. 여기서 열어가지고 여기서 머리글 바닥글 탭을 열었어요. 여기서 이제 머리글 편집과 바닥글 편집을 각각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머리글은 페이지 상단에 들어가는 내용 등을 말하는 거고, 바닥글은 페이지 하단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셀에 메모가 들어갔어요.
이 메모를 갖다가 이렇게 제외하고 인쇄할 수도 있고, 메모를 빼고 인쇄할 수도 있고, 또 기본 설정이 메모를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서 다시 이걸 갖다가 자동 맞춤으로 하고, 자동 맞춤으로 설정하고, 시트 탭을 보면은 메모가 없음으로 되어 있죠. 그냥 확인 누르고 파일에 인쇄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한장안에 맞춰서 들어가는 걸로 인쇄가 다시 설정되어 있고, 메모는 분명히 넣었는데 메모는 안 보이네요. 왜? 메모는 없음을 해놨으니까. 메모를 다 인쇄하고 싶어. 그럼 메모를 인쇄하고 싶다 하시면 페이지 설정 가가지고 시트 탭에 가셔가지고 메모를 표시해서 인쇄할 것이다. 시트에 표시된 대로를 선택하고 확인 눌렀어요. 그리고 파일에 인쇄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예, 이제 이번에는 메모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제외가 돼가지고 인쇄가 되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메모가 포함돼서 인쇄가 되는 걸로. 그것도 이제 시트에 표시된 그대로 인쇄가 된다는 소리죠.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료가 입력된 시트 1을 인쇄하니 5장이 출력되었다. 시트 1의 모든 자료를 한 장에 인쇄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올바른 방법. 좀 전에 바로 그 방법이었죠.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을 선택하여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각각 1로 설정하는 인쇄한다. 이게 맞는 거죠. 1번이 맞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4번 같은 경우는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 탭에서 한 페이지 여러 페이지 인쇄를 선택하는 인쇄한다. 요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한데 이 내용은 페이지 탭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인쇄 설정에 보면 요거 한 페이지 시트 맞추기,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해요. 이렇게 요걸 얘기하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38번 내용의 문제 그 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차트는 여러 가지 종류의 차트가 있죠. 아까도 보셨듯이 원형 중에서도 뭐 원형대, 걸어막대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차트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분산형 차트예요. 분산형 차트는 다른 말은 XY 차트라고도 하는데,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에 사용함. 그러니까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건데, 점이 오밀조밀하게 찍혀 있을수록 그 경향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자 한다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제가 재료비를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재료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분산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차트 그룹에서 3위의 차트 그룹에 보면 분산형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분산형 차트는 이제 점의 집합으로 표시해 주는 건데, 이렇게 점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즉 가로축과 세로축의 숫자들의 교점을 찾아서 그 교점에다 점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나타내주는 차트가 바로 이 분산형 차트예요. 그래서 점이 찍혀있는 그 집합이 이제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찍혀 있을수록 그 어떤 경향이 강하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걸 나타내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보셨듯이 각 항목의 값을 점으로 표시하는 거고,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표시하는 거고, 그래서 XY 차트라고도 하고, 주로 과학 공학용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로축은 항목축이 아닌 갑축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여기 가로축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그 축의 레이블이 나온 게 아니고 값으로 이렇게 세로축처럼 이렇게 갑축처럼 이렇게 값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분산형 차트에 대해서 3차원 차트로 만들고자 하는데,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보니까 분산형 차트 자체적으로는 3차원 차트가 없어요. 근데 분산형의 일종인 거품형은 3차원이 있어요. 거품형은. 근데 거품형하고 분산형은 다른 걸로 봐요. 얘네들은. 거품형은 분산형의 일종일 뿐 분산형과는 다른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걸 3차원 차트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거품형일 뿐이고 우리는 분산형은 3차원 차트로 만들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형 차트, 이거는 주식 가격, 온도 변화 같은 과학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면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어요. 자, 요거 지금 분산형 차트를 갖다가 차트 종류 변경해가지고 주식형 차트로 변경을 하겠다. 그랬을 때 주식형 차트 중에서 3차원 차트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2차원 차트죠. 주식형 차트 자체가 3차원 차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영역형 차트, 영역형은 꺾은 선형 아시죠? 꺾은 선형 먼저 보면은 꺾은 선형은 이게 꺾은 선형이죠. 이게 꺾은 선형, 그죠? 재료비의 꺾은 선형 나타내 준 거고, 자, 영역형은 꺾은 선의 선의 안쪽에 색깔을 입힌 듯한 느낌? 꺾은 선의 안쪽에 색깔을 입힌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영역형 차트는 꺾은 선형과 그 공통점이 꽤 있는데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의 변화 추세, 즉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이거죠. 데이터 변화 추세를 나타내 주는데 적합하고 데이터 계열값의 합계를 표시하여 전체 값에 대한 값의 관계를 표시한다.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서 일정한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표시한다. 여기까지는 꺾은 선형 차트의 특징하고도 같아요. 여기선 데이터 계열값의 합계를 표시하여 전체 값에 대한 각 값의 합계, 각 값의 관계를 표시한다. 이 내용은 영역형 차트에 관한 그 특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리고 방사형 차트. 방사형 차트는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며 각 항목마다 가운데 요소에서 뻗어나온 값축을 갖고 선은 같은 계열선 모든 값을 연결해가지고 표시해 주는 거죠. 자, 방사형 차트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사형 차트로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 방사형 차트가 되는 거죠. 이 차트가. 자, 방사형 차트 또한 3차원 차트로 만들 수가 없네요. 그죠? 방사형 차트 자체적으로 3차원 차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3차원 차트로 만들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있죠? 3차원 차트로 만들 수가 없다고 나온 애들 분산형, 주식형, 방사형 요 세 가지는 3차원 차트로 만들 수가 없는 내용인데 영역형은 이렇게 3차원 차트가 있어요. 그죠? 영역형에는 3차원 차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역형과 비슷한 표면형도 3차원 차트. 이건 이 자체가 3차원 차트예요. 표면형은. 그죠? 그래서 3차원 차트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3차원 차트로 만들 수 없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여기 나온 애들. 바로 분산형, 주식형, 방사형은 3차원 차트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 나머지는 다 3차원 차트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막대기형, 막대형, 그리고 꺾은 선형 이건 다 3차원 차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차트 종류 변경에서 세로막대형이 보면은 3차원 세로막대형, 가로막대형이 보면은 3차원 가로막대형 다 바꿀 수가 있고 원형도 3차원 원형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는 차트가 있고 없는 차트가 있는데 보통 2차원 차트에는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2차원 차트 중에서도 추세선이 불가능한 차트는 원형하고 분업형하고 방사형, 평면형 차트는 이제 요거는 추세선을 넣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추세선은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분산형으로 바꿔놨어요. 분산형으로 도로 다시 바꿔놨어요. 분산형의 점이 찍혀있는 집합이 있다. 이걸 갖다 추세를 분석하고 싶다. 그럼 여기 계열을 클릭하고 차트 요소 단축 클릭하고 들어가서 추세선, 선형 추세선 추가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추세를 나타내줄 수 있는 선이 바로 추세선이죠. 이런 분산형, 그리고 세로막대형, 가로막대형, 이거 전부 다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방사형,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하고 방사형하고 원형,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은 이렇게 이런 애들은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차원 차트는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3차원 차트로 만들어 봤다. 그랬더니 추세선이 사라졌죠. 그리고 추세선을 추가하려고 보니까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차트 요소 단추에 들어가 보니까 추세선을 넣을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차트 요소 단추 들어가 보니까 추세선 아예 막혀 있죠. 그죠? 3차원 차트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차원 차트로 만들 수 없는 애들, 그리고 추세선을 넣을 수 없는 애들, 요 얘네들을 잘 눈여겨 봐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다음 중 아래 차트와 같이 데이터를 선으로 표시하여 데이터 계열의 총값을 비교하고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차트 종류는, 이거는 그림을 보니까 이건 뭘까요? 이 그림은 어떤 차트 종류일까요? 이거는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다만 그래 몇 번? 방사형이죠. 방사형. 그럼 도넛형 차트는 뭐냐? 도넛형 차트는 이거예요. 원형 차트 중에 보면은 도넛형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도넛 모양처럼 생겼죠. 가운데가 구멍 뚫려 있는 도넛형 차트. 원형이랑 비슷한데 원형과 다른 점은 자 원형 차트로 해서 하나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수업 일수하고 신청 인원을 가지고 원형 차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원형 차트로 만들어 보았더니 수업 일수하고 신청 인원 둘 다 나온 게 아니고 한 개 계열만 나와요. 한 개 계열만. 즉 원형 차트는 한 개 계열밖에 표시를 못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반면에 도넛형 차트는 지금 내가 설정한 계열 있죠. 선택한 수업 일수하고 신청 인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도넛형은 이제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원형 차트와는 달리 두 개 이상의 계열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차트에다가. 그런 원형 차트와 비슷하지만 원형 차트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넛형 차트는 원형 차트의 일종으로서 가운데가 구멍이 뚫린 원형 차트랑 비슷한 차트를 달아놓고, 원형 차트와는 그냥 다른 점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원형 차트와는 다른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40번 매크로까지 마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매크로는 해보셨죠?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 반복적인 작업 등을 매크로로 기록하여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 하기 키, 단축키나 실행 단추를 클릭하여 쉽고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우리 그동안 했던 작업이 이 작업이었죠. 그 바로 하기 키도 설정할 수 있고, 이제 단축 또는 도형을 집어넣고 그 도형 또는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해 가지고 그 단축 또는 도형을 클릭하면 해당 매크로가 실행되게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러한 매크로는 바로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하는 거고요. 이 비주얼 베이직 모듈은 바로 다름 아닌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매크로를 작업하는 동안에 매크로 작업을 해놨죠. 자, 여기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보기 가가지고 쪼개 매크로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볼게요. 편집을 눌러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매크로를 가지고 코딩하는 동안에, 아니 그 작업하는 동안에 얘가 코딩을 자동으로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직접 코딩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크로 작업을 하시는 동안 그 내용이 고스란히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이렇게 코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 매크로 이름은 이제 규칙이 있죠.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돼요. 숫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첫 글자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창을 끄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을 갖다가 3하고 40개 입력했어.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첫 글자가 숫자 데이터라면은 요거는 안 됩니다. 이름의 분이 잘못됐다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매크로 이름을 이렇게 입력할 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사용해도 되지만 첫 글자로서는 아니 된다 라는 거죠. 서식 3 요건 돼요. 이건 된다는 얘기죠. 확인 누르고 이제 기록했다 치고 기록 중요 누르고 이렇게 매크로 이름은 이런 이제 규칙이 있고,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된다는 규칙이 있고, 공백이나 띄어쓰기 돼야한대요. 매크로 이름 입력할 때 띄어쓰기 안되죠. 매크로 4번 매크로 해놓고 한 칸 띄고 4번 이거 돼야한대요.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문자들 사용돼야 한대요. 안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실행할 수 있는 단축키는 일단은 이제 매크로 보기 바로 가기 키는 Alt F8입니다. Alt F8. 매크로 실행은 F5키 눌러주시면 되고, 매크로 보기 창 아까 보셨던 요 창이 있었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들어가는 단축키는 Alt F8. 그럼 매크로 기록하는 단축키는 뭐가 될까요? 매크로 기록 단축키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띄우는 단축키는 Alt 누르면 뭐가 나와요? Alt 누르면 코드가 활성화가 되죠. 여기서 이제 L 하고 R 찍어주면은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Alt LR 해주면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는 Alt F11키를 이용해서 띄울 수가 있겠고요. 아까 보셨던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Alt F11키 눌러주시면은, 아이고,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창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기록한 매크로는 이렇게 아까 보셨던 편집창에서 편집할 수 있어요? 있겠죠. 여러분들 그 매크로 기록한 이후에 요 편집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즉 비주얼 베이직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볼 줄 아시면은, 수정할 줄 아시면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겠죠. 또 수정이 된다 안 된다? 일단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다음 중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매크로 기록을 시작했어. 시작한 이후에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은 VBA, 즉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된다. 맞죠? 아까 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코드를 볼 줄 아시고 코드를 수정할 줄 알면은 충분히 편집할 수 있어요. 편집할 수 있고 기능과 조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할 때 바로 검기 키를 설정하셨어요. 그럼 그 키가 엑셀의 바로 검기 키보다 우선시가 돼요. 예를 들어 컨트롤 C는 뭐야? 컨트롤 C. 컨트롤 C는 유명한 단축키죠. 복사하기 단축키인데, 그 컨트롤 C를 갖다가 매크로 기록할 때 바로 가기 키로 사용할 수가 있죠. 컨트롤 C라는 단축키를 이렇게 내가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매크로에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이게 심지어는 우선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서는 이 문서에서만큼 적어도 컨솔 C가 뭐가 되는 거죠? 복사하기가 아니고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바로가기 키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 다음에 도형을 이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를 지정한 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그쵸? 우리 이거 계속 해봤죠. 매크로를 기록한 이후에 도형 또는 단추를 집어넣고 그 도형 또는 단추에다 매크로를 지정해서 사용을 해봤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요거 답은 2번이 되는 거죠.